지금 톰리와 비트마인이 또 바보짓을 했어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무려 이더리움을 125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보수적으로 봤을 때 14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뭐 1,400억 원에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대단할 텐데 14조를 매수를 했다는 거는 엄청납니다. 아니 이러니까 이제 가끔 일부에서는 톰리와 비트마인을 정신 나간 미치광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뭐 비트마인이 톰리만 있나요? 오히려 비트마인의 일대 주주가 누굽니까? 일대 주주 피터 틸이에요. 여러분들 피터 틸이 누군지 아시죠? 그림자 대통령이죠, 피터 틸.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다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는 대립을 할 수 있어요. 말싸움도 할 수 있고. 근데 피터 틸이랑 트럼프는 대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피터 틸을 그림자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피터 틸이 비트마인의 대주주예요. 일대주주. 9.1%나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JP 모건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피터 틸이. 어떻게 보면 피터 틸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비트마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들 시즌 종료라는 말하는 뭐 전문가들이나 미디어들도 많죠. 근데 왜 비트마인이나 탐리나 의장인 탐리나 대주주인 최고 주주인 피터 틸이 이렇게 바보짓을 할까요? 이들은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 슈퍼사이클이 뭐냐면 이더리움의 슈퍼사이클 10년이라고 얘네들은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할 생각은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금 블록체인 산업이 굴러가는 걸 보고 이더리움이 RWA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있는 레이어 2, 레이어 0, 메탈 레이어 기반의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더리움 혼자만 봐도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 전 2, 3년을 봅니다. 2, 3년. 최소한 2, 3년.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한 2, 3년은 블록체인 산업의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 2, 3년 동안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산업의 지배적인 종지배적인 블록체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10년까지는 몰라도 2, 3년에 관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피터 틸이나 탐리의 생각, 플랜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눌려있지 않습니까?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이더리움 들어가도 됩니다. 예를 들면 비트마인의 지금 평균 매입 단가가요. 얼마냐면 의외로 높아요. 3,639달러예요. 꽤 높죠? 근데도 이렇게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이더리움도 나중을 생각하면 평단가 그걸 무시는 하지 못해요. 평단은 무시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특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개수. 예, 개수.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이더리움을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텀리 같은 경우에는 6만 달러 간다고 하거든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0년 사이클, 슈퍼 사이클로 6만 달러 간다는 건데 그 근거로 두는 게 RWA입니다. 여러분들 RWA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토큰. 뭐 직접 재산권도 토큰으로 만들고 주식도 토큰으로 만들고 부동산도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토큰, 말해서 암호화폐로 다 만들자는 얘기예요. 모든 자산을 대상을 다 암호화폐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블록체인에 보관하고 유통하고 거래하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RWA 즉 토큰화인데 텀리나 피터 틸도 마찬가지지만 이 토큰화를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블록체인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블록체인 자본주의는 뭐냐? 금융 입장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구금융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만드는 게 블록체인 자본주의에서의 새로운 금융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모토는 거죠.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의 모토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RWA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사실은 이더리움에 기반한 레이어 2 블록체인들까지 하면은 더 올라갑니다. 약 한 85%까지 가요. 근데 이더리움 생태계 말고 이더리움 그 자체 단독으로 시장 점유율이 60%입니다. RWA 블록체인 시장에서.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이더리움 블록체인 수수료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 한 분기. 이건 한국 돈으로 하나로 약 1.4조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임대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임대 수입. 그냥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유지, 관리, 보수하면은 1.4조 원이 생기는 거예요. 한 분기. 1년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요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4해도 약 5조 이상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되는 블록체인이에요. 엄청난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면 보수로 봤을 때 RWA가 2, 3년 안에 약 한 10배에서 20배 된다고 합니다. 자, 요 보수적인 기준. 어떤 사람들은 막 40배, 50배도 얘기해요. 예, 근데 일단 10배, 20배 얘기하는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의 안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10배, 20배 되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유지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십시오. 그러면은 분기당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분기당 100억에서 200억 달러를 번다는 겁니다. 수수료 매출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테슬라 1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200억, 250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 3년 후에는 다른 부대의 어떤 수익이나 다른 수익이 아니라 그냥 블록체인을 유지하면서 받게 되는 그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죠. 그 가스료 수입이 그것도 분기당 수입이 테슬라 1년 매출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전제로 한다면 도대체 이더리움이 얼마가 갈까요? 그래서 텀리는 6만 달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몇 배요? 15배 오른다는 거예요. 2, 3년 안에. 그죠? 근데 저는 뭐 15배일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더리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블록체인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JP 모건이나 월가에서는 이더리움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고속도로다. 아니면 디지털 석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원래 그렇게 가격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이더리움이 그랬죠. 이더리움 재단이 우리 비트코인처럼 단순하게 가겠다. 그냥 우리의 택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다 내줄 테니 여기 위에 알아서들 집들 짓고 병원 짓고 도로 만들고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싸지겠다라고 했더니 뭐예요? 이걸 시장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단의 정책이 그 해당되는 재단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련된 어떤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도 또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